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도 힘차게 시작해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 큰 산 하나를 넘어갔습니다. 한은의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단행을 했다라는 소식에 우리 시장 빠르게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기분 좋은 하루지만 아직 하나의 큰 산이 또 남아 있습니다. 잠시 후 9시 반에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인데요. 자, 저희 방송에서도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과연 이 산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감 시황 먼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오전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이 소식 우리 시장은 이번 주 커다란 불확실성 중에 하나를 해소했다라고 해석을 했나 봅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을 해줬는데요. 자, 코스피 지수는 0.47% 상승한 2328.6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수급 동향을 보면요. 기관 매수세가 들어와 줬는데요. 3,565억 원 매수세 보여줬고 개인은 2,552억 원, 외국인은 1,010억 원 매도세 나타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수급 동향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1.65% 오른 763.1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기관 매수세가 들어와 줬습니다. 660억 원 매수세 들어왔고 외국인도 91억 원 사들였습니다. 개인은 700억 원 팔아냈던 오늘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 2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월 중순 이후로는 63일 만에 4만 명대 확진자가 나온 건데요. 한 주 전인 수요일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무서운 기세죠. 주변에서도 다시 확진자가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면서 약국과 편의점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가검사 키트를 미리 구비해두면 조금이라도 안심이 될까 해서인 것 같은데요. 코로나 재확산의 식약처도 부랴부랴 코로나19 체외 진단 의료기기와 검사 시약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했습니다. 엔데믹에 대한 기대는 다시 조금 더 뒤로 밀어놔야 할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은 아쉽지만 관련주들은 훈풍이 깃들고 있는 만큼 오늘 머니트렌드 그 수혜 종목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머니트렌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이어서 수요일인 오늘도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도 포스코 엠텍 종목의 장중 상한가를 잡아낸 민경철 파트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상한가를 또 하나 잡아내셨군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도 상한가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자, 일단은 CPI 지표 발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시청자님들께 한마디 또 듣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제가 이제 포스코 엠텍의 장중 상한가를 잡아드렸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포스코 엠텍은 5월 말 증시가 빠질 때 관심 종목으로 설정해드렸던 종목이 조금 늦게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고요. 자, 앞으로의 상한가 종목들 연말까지 계속해서 잡아드릴 수 있도록 노랑톡에서 그리고 우리 서울경제TV 방송에서 계속해서 관심 종목 설정해 드릴 예정이니까 숙지하고 계시다가 우리 상한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서 터져갈 수 있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CPI 지수와 관련해서는 저는 6월 달 우리 CPI 지수는 후행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시장은요. 어떤 소문인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후행 지표보다 더 선제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초부터 유가가 선물 폭락하고요. 곡물도 선물 가격 기준으로 대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지금 95불에서 100불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곡물 가격도 하방 추세가 한 달 정도 지속이 되어 온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발표가 될 이제 CPI 지수, 즉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현재 시점의 그런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에 그런 대한 지표가 아니라 지난달 기준으로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것처럼 자, 물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최근 2거래일 동안 미국 증시에 다 반영이 된 부분이다. 오히려 CPI 지표의 발표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저는 뭐 생각했던 우리 투자자분들의 그런 마음을 출렁일 만큼의 공포와 악재는 좀 아닐 것이다라는 좀 의견을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가 저는 단기 고점이 정점이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근거는 6월 초부터 유가 선물 무너졌다. 그리고 곡물 가격 무너졌다. 그러면 7월 달 물가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6월보다는 조금 더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뭐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즉 이제 CPI 지수가 높게 나오면 연준에서 이제 7월 말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 0.75%의 금리 인상이 아니라 1% 전보 스텝으로 갑자기 0.25%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와 공포가 지금 우리 증시, 글로벌 증시, 나스닥, 빅테크, 비트코인과 코스피, 코스닥에 이미 선 반영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서 자이언트 스텝이든 전보 스텝이든 급격하게 올려버리는 바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리세션, 이제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면 우리 2년 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유가가 마이너스 사태까지 폭락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에너지 패권을 가지게 된 이제 러시아와 산유국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증산을 해주지 않아서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가 폭발해서 이제 연준에서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계속 단행하게 된다면 세계 증시가, 미국 증시가 경기 침체 구간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고, 경기 침체 구간으로 들어서게 되면 공장에서 물건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판매가 되지 않고, 즉 공장을 돌릴수록 적자가 되게 되고, 이는 원유의 수요 하락, 즉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유가가 가격이 형성되는 것인데, 경기 침체가 오면 수요가 줄어드니까 유가가 폭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자, 산유국들이 지금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이를 방치해서 유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그들이 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자, 외교적인 해법으로 이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산유국들, 뭐 이란이나 사우디나 이렇게 원유를 생산해낼 수 있는 국가들이 증산을 해주고, 이런 형태로 인플레이션을 조금 잡으면서 이제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조절해 나가는 쪽으로 외교적인 해법을 통해 이런 뭐 증시의 그런 충격이 좀 출구 전략을 세워가지 않을까 싶고요. 어찌됐건 이제 경기 침체가 도래하게 될 수 있다라는 우려로 이런 유가를 잡을 수 있고, 곡물 가격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세계 주요국들은, 자, 이제부터 경기 부양책 다시 펼치겠습니다. 통화정책, 금리 인상, 경기 침체인데 무슨 금리 인상이냐?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그리고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질 때 글로벌 증시는 다시 한번, 지금은 경기가 안 좋지만, 지금은 경기 침체지만 앞으로 금리 동결한다, 금리 인하한다, 앞으로 경기 부양책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청사진들이 앞으로 우리 증시와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을 상방으로 틀 이슈다라는 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찌됐건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이제 우리 업종 차트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의 멘탈 관리를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지수의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710포인트에서 우리 770포인트 구간의 박스권 등락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PI 지수가 안 좋게 나와서 710포인트 구간을 이탈하면 어떡하지? 690포인트 구간을 이탈하면 어떡하지? 그런 공포의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자, 6월달 그리고 7월 초, 자, 우리 6월 초에 비해서 인플레이션 잡혀가고 있고요. 유가 선물 기준으로 급락하고 있고, 금융시장이 미리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쪽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인지를 했을 때,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 지금의 그 에너지 패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또한
국제유가의 가격이 우리 코로나 터지고 경기 침체 오면서 마이너스 유가로 치달았던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자, 이 박스권 등락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투자의 마음을 너무 불안해서 이 코스닥 지수의 최저점 단기 박스권 하단 710포인트 구간까지 무너졌을 때 최저점 매도, 즉 패닉셀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이겨내시기 바란다라는 좀 당부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이번 조정장 2년 동안의 저점 수준까지 조정받았을 만큼 굉장히 길었고 고통스러웠던 구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앞으로 경기 침체 오더라도 경기 침체 와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100% 터진다. 이거에 하방에 베팅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리스크로 인해서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이런 리스크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들이 나오고 다시 금리 동결하고 다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때 다시 우리 증시와 글로벌 증시는 과거의 영광까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조금은 마인드 컨트롤 잘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은 긴 관점에서 우리 주식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 없죠. 금리 인상, 영원히 금리 인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하다가 경기 침체 온다 해서 이제 멈춰야 돼, 이젠 인하해야 돼 그런 목소리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긴 호흡으로 증시에 잘 대응하시는 전략 취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PI 지표 잠시 후에 발표가 될 텐데 지금 현재 시각 9시 6분 29초 지나고 있습니다. 9시 반쯤에 발표가 될 거라고 하니까 저희도 들어오는 대로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4만 명대 확진자가 다시 60일여 만에 나왔는데 지금 진단키트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코로나 재확산이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불안한 느낌이 드는 요즘입니다. 자, 진단키트주 하반기까지는 꾸준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하반기까지 정말 큰 대세 상승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좀 원하지만 저는 그래도 실적에 기반한 종목들 위주로 그런 2분기 실적 확인하고 코로나 전 세계적인 그런 재확산 추이를 다시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진단키트는 지금 빼놓으려 해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뭐 좀 논외의 이야기지만 지난 2년 동안 해외여행 못 가게 되셔서 이제 막 해외여행 가고 싶다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본이 지금 2위에 비해서 2위가 지금 베트남인데 베트남에 비해서 일본이 이제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 국가 1위로 좀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갈 때도 진단키트 써야 되고 여행을 갔다 와서도 진단키트를 써야 되고 어떤 뭐 활동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진단키트를 이제 활용해야 되는 즉 이제 매출이 꾸준히 잡히게 될 것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2주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지금 유럽에서는 지금 프랑스에서는 일간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만 명을 돌파했다. 그 이유는 오미크론 감염했었던 이제 확진자들도 다시 시간이 지나서 오미크론 하위종에 재감염이 되더라. 독감, 감기 매년 겨울철마다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작년에 걸렸다 하더라도 올해 연초에 걸렸다 하더라도 또 재확진이 뜰 수 있다. 그런 이제 모멘텀에 대한 부분을 우려의 목소리를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했던 이야기가 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지금 어제 기준으로 4만 명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8월 중순까지 다시 장마철과 더불어서 그런 뭐 물이든 그런 폐기물이든 그런 물질들을 매개체로 해서 다시 신규 확진자가 자 이제 10만 명 돌파하고 20만 명 돌파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사회적으로는 악재입니다.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악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코로나19 진단키트와 이런 관련된 테마주들에는 제가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의 수급 쏠림 현상이 오늘도 좀 지속이 된 것 같아서 이제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들 그리고 코로나19 테마주들은 저는 8월 중순까지 한 달 이내에 시세 분출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로 잘 청산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하반기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신규 확진자 20만 명을 돌파하고 50만 명, 100만 명까지 가느냐 마느냐 그런 이슈들이 더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자, 우리나라에서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돌파했을 때도 사실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전고가를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신규 확진자 증가 추이를 우리는 단기 시세를 노려볼 이슈로 활용을 하시고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이 2020년도 3월달 당시에는 걸리면 정말 다 죽는 줄 알고 막 너무 공포스러워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 어느 정도 이제 뭐 시장의 이제 그런 이슈의 재료의 그런 신선도나 그런 재료의 크기를 봤을 때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만 명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가봤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공포나 이 재료의 크기가 과거만큼 과거의 전고가를 돌파할 만큼의 그런 이슈와 뭔가 상승의 동력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진단키트 관련주들 실적에 기반한 종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이런 시세가 얼마나 갈지, 과연 하반기까지는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확진자 추이 계속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 하나가 강하게 부각이 되다 보면 관련주들이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코로나19 관련주들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제가 이제 월요일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제 코로나19 관련주들 제가 백신 만들겠습니다, 치료제 만들겠습니다, 임상 도전하겠습니다 했던 거의 99%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개발하지 못했고요. 실적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정말 이런 이슈를 활용해서 단기 시세만 노려보시는 게 적절하다라는 먼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추적해야 되는 종목들을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바로 실적이 재무제표로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첫 번째 랩지노믹스 종목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지노믹스가 이제 실적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재무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매출액 영업이익 11억 정도 되던 회사가 실제 2020년도 코로나 사태가 도래하고 나서 영업이익이 550억이 잡혔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는요, 영업이익이 1,045억으로 자, 11억에 비하면 거의 몇 배죠? 100배에 가까운 영업이익의 증가. 100배면 퍼센트로 따지면 영업이익의 1000%의 증가가 2년 동안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 1분기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3월 달에도 작년 12월 달까지 작년 4분기 실적보다 매출이 30% 증가하고 영업이익 350억에서 이제 500억까지 이제 매출액 또한 영업이익 또한 수십 %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거든요. 실제로 이제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 우리 재무제표 다 살펴보시고 적자가 지속된다 이런 종목들은 정말 단기 시세만 노려봐야 되지만 이렇게 정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정말 영업이익이 10,000% 증가하고 1분기 실적도 잘 나온 종목군들은 실적 발표일, 2분기 실적 발표일 8월 15일까지 모든 상장사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실적에 기반한 모멘텀과 두 번째 신규 확진자 8월 중순까지 다시 20만 명 가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이 우려지만 사회적으로는 우려지만 이런 테마주들에는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라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자,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실적으로 움직이거나 테마주로 움직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부각이 되더라도 이런 종목군들은 더 큰 시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자, 눌렀을 때 매수 타이밍 잘 관심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이오니아 종목입니다. 자, 과거에 이제 98,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고요. 자, 이제 우리 2021년도뿐만 아니라 2020년도 주가 5,000원에서 10만 원까지 몇 프로죠? 약 2000%입니다. 자, 햄버거 말고 텐베거 나도 10배 수익 내고 싶다. 이렇게 정말 주식 그런 장밋빛 꿈을 안고 이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정말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주식이 바로 바이오니아 주식이 아닐까 싶었는데 자, 이 주식도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10년 동안 계속 만년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영업이익이 자, 1,000억, 자, 마이너스 100억 가까운 영업이익에서 플러스 1,000억으로 영업이익이 1000% 이상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고요. 자, 작년 2021년 결산 기준으로도 영업이익 400억 정도 추가 영업이익 기록한 모습이고 올해 1분기에도 1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자, 근 10년 전에 비해서 코로나가 터지고 실질적인 수혜를 받았다라고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자, 98,000원, 10만 원 정도 되던 주가가 최근 자, 22,000원까지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75%라는 가격 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바닥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가를 뚫어낸다, 이런 제가 예상이 아니라 이런 실적에 기반한 종목들 8월 중순까지, 8월 15일 정도까지 첫 번째 실적 모멘텀, 두 번째 신규 확진자 20만 명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로 추가 시세에 가져갈 수 있는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이 종목이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이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자, 이 어제 눌림목 구간이었던 35,500원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거래량이 왜 오늘 많이 동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보다 종가가 5% 상승을 했을까요? 자, 보시면 거래대금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구간에서는, 자, 주가가 올라가도 이게 수급적인 부분에서 들어올리기 때문에 뭔가 뉴스가 나와도 그게 상승의 이유가 되고, 뭔가 뭐 코로나 관련주 신규 진짜 증가한다, 영업이익 증가한다, 실적 폭발한다, 이런 동력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거래량이 없이 시장의 주목을 못 받고 있던 구간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니면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 주요한 직전의 저항 구간을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낸다는 것의 의미가 더욱더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함이 아닐까. 언제까지? 8월 중순까지. 네,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여러 종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젠텍 종목인데요. 자, 수젠텍 종목도 우리 연간 재무제표 보시면, 자, 만년 4개년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2020년도 영업이익 225억, 그리고 2021년도 영업이익 348억을 기록했는데, 작년 1년 동안 350억 정도를 벌었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47억이에요. 작년 1월 달부터 12월 달 1년 동안 번 영업이익보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번 영업이익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코로나 수혜주고, 코로나 사태가 재확산되고 엔데믹되고 진단키트 많이 팔릴수록 이러한 기업들이 주가가 실적이 좋아지고 기업 가치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실적에 기반한 종목으로 수젠텍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월요일에 간단하게 좀 이야기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휴마시스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자, 적자 기록하다가 매출액 100억도 안 되다가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 3,200억, 영업이익 1,900억을 넘게 달성한 기업이고, 자, 올해 1분기 영업이익 포텐이 터졌습니다. 자, 우리가 실적 적자인 기업을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실적이 휴마시스 올해 1분기 매출액 2천억 기록했습니다. 작년 1년 동안의 영업이익이 1,900억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의 영업이익이 2천억이다라는 거는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괜찮게 나오면 올해 결산 실적은 못해도 2천억 이상이 나오게 될 것이다. 작년 영업이익을 1분기 만에 상회하는, 네, 실적의 폭발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 실적 폭발했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2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재확산이 된다면 가을과 겨울에도 3분기 실적 좋게 나오지 않을까? 4분기 실적 또 코로나 유행하게 되면은 또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실적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휴마시스 종목도 실적이 폭발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재무제표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SD바이오 센서입니다. 제가 우리 서울경제 이제 예전에 방송하면서, 자, 바닥에서 공략해서 수익도 많이 내드린 종목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제 SD바이오 센서도 영업이익적인 부분들이 다른 코로나19 관련주들에 비해서 실적 굉장히 좋은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자, 다음 시젠 종목도, 네, 영업이익 수천억대, 올해 1분기 실적도, 네, 우리 2천억 정도, 네, 실적 폭발한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엑세스바이오 종목, 자, 이제 엑세스바이오 종목도 바닥권입니다. 자, 62,000원까지 폭발했던 주식이 최근에 6만 원대에서 만원 초반대까지 빠졌습니다. 5분의 1 토막 마이너스 80% 무너졌고요. 자, 그 무너진 저점 영역대에서 1분기 실적이 폭발했습니다. 작년 2021년도 결산 영업이익 2,6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얼마죠? 3,800억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단순 계산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 3,800억 곱하기 4를 때렸을 때 영업이익만 조 단위가
발생될 수 있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고, 자, 동사의 시가총액 전일자 기준으로 7,500억도 안 됩니다. 7,500억도 안 됐는데 1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4천억 가까이 나왔다는 건요.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터지면 영업이익으로만 올 한 해 영업이익으로만 시가총액을 달성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런 경이로운 실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가능성을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액세스 바이오 종목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제가 종목들 선별해 온 겁니다.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들 차트 돌려보셔도 실제 재무제표상 좋아지지 않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수두룩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액세스 바이오를 포함한 오늘 브리핑 드렸던 랩지노믹스, 바이오니아, 수젠텍, 휴마시스, SD바이오센서, 시젠, 그리고 액세스 바이오 종목까지는 살아남을 종목이다. 실적 폭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과 우리 전 세계인들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모든 우리 경제방송, 증권사, 투자자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는 조금 더 우리 길게 실적 모멘텀 있으니까 8월 중순까지 좀 롱포지션 잡고 수익을 극대화, 분할 매도 진행하는 형태로 좀 매매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코로나19 관련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 깊게 나눠봤는데요. 자, 이렇게 민경철 파트너가 선별을 해서 종목을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그런 종목들 앞으로 실적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신 분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활용하셔서 노란톡방에서 과연 알짜 종목들은 어떻게 될지 내 계좌에 힘을 줄 수 있는 종목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머니 섹터로 이어가 볼게요. 오늘의 머니 섹터는 자동차 부품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좀 시세가 나오는 편이었는데 자동차 부품주는 1.5%, 자동차 대표주는 3%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의 머니 섹터 자동차 부품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일단 대한민국의 완성차 업체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차 그룹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하면서 현대차 그룹으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같은 지붕 안에 이제 들어갔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자, 현대차가 이제 29년 만에 신공장 증설을 발표했습니다. 내년에 울산에 이제 착공을 해서 2025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3년 동안 전기차 전용 신공장을 증설하겠다라는 이슈인데요. 이는 약 29년, 약 30년 만에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이슈입니다. 자, 어찌 보면 우리나라 인건비가 좀 비싸기 때문에 해외 공장으로 돌렸던 인도나 이런 쪽으로 돌렸던 그런 현대차의 생산 공장, 전기차 생산 기지가 우리 대한민국 울산 지역에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이슈인데요. 자, 과거에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용인에 공장 증설한다라는 이슈로 용인에 이제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땅 거래가 안 됩니다. 건물 거래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그쪽에 너무 투기 과열이 돼서 부동산 가격, 집값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투기 과열로 해서 이제 부동산 가격도 공장 지어지는 근처는 거래가 안 될 만큼 그 지역의 그 부동산 건물 토지 가격의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램테크놀로지라는 종목으로 작년에 상한가만 3번 연속으로 잡아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램테크놀로지 우리 본점 소재지를 보시면 제가 용인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 만든다, 용인에다 하이닉스 공장 증설한다는 이슈 때문에 용인 소재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야기 드리고 와서 작년에 관련된 종목들 웬만한 종목도 상한가 연속으로 쳤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현대차 공장이 울산에 증설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 있게 봐야 될까요? 첫 번째, 울산에 증설될 그 현대차 공장에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현대차 부품 공급업체, 1차 벤더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근데 공장이 울산인데 부품을 저기 이제 경기도 북부에서 가져오거나 제주도에서 가져오는 것보다는 울산 소재의 공장이 위치한
그런 기업들로부터 조달받을 가능성이 보다 높다라는 관점에서 자, 울산 소재, 현대차 1차 변도 업체들을 우리가 보다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의견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리비안 관련주들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이 첫 번째 대원화성, 두 번째 에코캡, 그리고 세 번째 우신 시스템, 그리고 우리 노랑톡에서 공개해드린 종목이 대유에이텍 종목까지 자, 바닥에서 리비안, 전기차, 애플카 뭐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을 부각됐을 때 충분히 바닥에서 시세를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군들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에코캡 종목의 이제 기업개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캡 종목의 기업개요. 자, 제가 지금 기업개요를 기업 분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 들어가서 기업개요를 확인하시면 자, 에코캡 소재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을 뜨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현대차 공장 내년에 어디에서 착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울산에다가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을 29년 만에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울산 소재,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해 있는 에코캡 종목의 제가 1분기 재무제표를 살펴봤는데 자, 동사가 이제 울산 지역의 토지와 건물과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을 자가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공장이 지어지게 되면 그 일대의 토지와 건물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공장이 증설되면 거기에 부품이 납품되어야 되죠. 그 납품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는 그런 울산 소재, 현대차, 밴드 업체들의 수혜를 좀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자, 에코캡 월요일에는 리비안 관련주로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자, 우리 현대차 2025년도까지 전기차 공장 울산에다 짓는 것과 관련해서 울산 소재 자동차 부품주로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그런 이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제가 이제 에코캡, 대원화성, 우신 시스템, 대유에이텍 한 번 더 좀 복습을 해보고 마지막에는 자, 월요일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지 않았던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복습 차원에서 이제 리비안 관련주로 이야기를 해드렸던 우리 대원화성 종목의 차트도 보겠습니다. 자, 일봉상 저점이냐 고점이냐를 봤을 때 자, 리비안 관련주로 시세 분출하고 바닥권에서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대원화성 종목도 힘 모으는 구간, 물 끌어가는 구간이 끝나게 되면 이 기간 조정이 끝나게 되면 리비안이 32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에 맞춰서 대시세 분출, 즉 6커브 구간의 오른쪽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 부품주들 월요일에도 리비안 관련된 이슈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우리 현대차 공장 증설 우리나라에 진행되고 중국산 자동차 부품도 물론 쓰겠습니다만 기존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위치해 있는 자동차 이제 밴드 업체들, 1차 밴드 업체들, 그리고 울산 소재 업체들 이런 쪽으로의 부품을 조달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에코캡 종목인데 아까 울산 소재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이 주식이 자, 이제 리비안 관련주로 주기적으로 시세 분출하고 있는데 반등하는 구간이 어느 구간인가 하고 봤더니 자, 1년 동안의 주가 평균인 장기평 라인대에서 계속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도 자, 주요한 직전의 저가 라인, 지지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위로 상방이 크게 열려 있는 종목이니까 에코캡 종목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의 관심 종목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신 시스템 종목도 자, 우리 7,8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인데 자, 과거의 시세를 지금 전부 다 반납했습니다. 자, 전장 관련주, 자동차 부품주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자, 2,000원대에서 8,000원 근방까지 거의 3, 4배 정도의 폭발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멘텀이 전부 다 리셋된 과매도 구간,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 월요일 방송에서는 이야기 드리지 않았던 대유에이텍 종목입니다. 자, 이제 대유에이텍이 이제 리비안의 그런 부품을 조달하는 업체 중에 하나가 현대 트랜지스터라고 이제 브레이크 페달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 대유에이텍이 그쪽에다가 부품을 공급하는 이슈 때문에 리비안 관련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근데 현대 트랜지스터는 현대차에게도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현대차 관련주로도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고가 2,200원에서 760원까지 단기간에 자, 작년 10월부터 6월까지 8개월 동안 마이너스 65%의 마음 아픈 급락이 있었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정말 지독하게 공포스럽고
뭐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종목인데 우리는 바닥에 있는 종목이 뜨기 전에 미리 발굴해서 저가에 매수를 해야 다음번 상승 구간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관점에서 대유에이텍 바닥이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머니 섹터, 자동차 부품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 종목들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시간의 특징주 보는 시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간의 특징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상승한 종목들 먼저 보면요. 대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한국 BNC 이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시간의 하락 종목으로는 모비릭스, 신진 SM, 블리츠웨이, 삼진 L&D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자세한 이슈 좀 살펴보면 모비릭스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기대감 소멸에 정규장에서도 14.2% 급락이 나왔는데 현저한 시황 변동 관련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이슈로 추가로 시간외에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시간외에서 9.87%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장 마감 후에 2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296%가량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472%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이야기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일단 에코프로가 이제 시간으로 공시를 냈는데 이제 16시 48분경에 냈습니다.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자, 영업이익이 정정하겠습니다. 매출액이 1조 2천억을 기록하는 기염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적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작년에 5,500억 정도 작년 1분기 실적 기록했는데 올해 정정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 기록했는데 올해 2분기에는 1조 2천억이라는 300% 즉 매출액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그런 이제 모멘텀을 좀 보였다. 이제 3천억에서 1조 2천억까지 4배가 증가하는 그런 모멘텀을 보였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영업이익이 1,700억 정도로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적인 부분들도 자, 이제 기존에는 300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하다가 영업이익이 5배 정도 증가하는 실적 모멘텀으로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면 이렇게 시간으로도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에코프로의 기술적인 구간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면, 자, 에코프로가 사실 최근에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해 연초에 악재가 발발하면서 58,000원까지 고가 대비해서 고가 157,000원 대비해서 마이너스 60% 조정을 받고 그리고 다시 지금 이중바닥 영역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밑으로 58,000원 구간 그리고 자, 우리 단기 저가 라인 62,000원 구간, 58,000원, 62,000원 구간 깨지 않는 선에서 실적 모멘텀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79,000원과 89,000원 목표로 시청자분들이 단기 시세 노려볼 수 있는 즉 실적 기반에서 우리 시세 분출할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 에코프로 종목 이제 간단하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분기 실적을 이제 증권가에서는 한 8천억 정도 예상했는데 1조 2천억으로 한 거의 50% 이상 더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간으로 바로 이제 상한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제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이고, 자, 말씀드렸던 이제 79,000원과 89,00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분할 매도 진행하시고, 만약에 행운이 터져서 우리 89,000원까지도 돌파하는 모습 나타나게 된다면 저는 최종 목표가 10만 원 정도 단기 이 박스권 안에서의 이 추세 상단 매물 10만 원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 이제 분할 매도 진행하셔서 단기 수익 청산 관점으로 대응하시고요. 지금 증시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7월 말에 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다, 전보 스텝이다 하면서 또 한번 눌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에코프로 기억하고 계시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58,000원과 62,0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바닥과 삼중바닥을 다질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 기회를 한 번 더 노려보는 형태로 매매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다리던 미국 CPI 지표가 발표가 됐네요. 9%가 넘게 지수가 나왔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9.1% 기록을 했고요. 예상치를 30bp 상회하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한 번 기록했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예측치가 8.8%였는데 발표치는 9.1%가 나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활용하셔서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이렇게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머니 종목 공개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머니 종목은 현대공업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현대공업 오늘 흐름도 볼까요? 6.62% 상승이 나왔고 7,2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 머니 종목 현대공업 가지고 와 주셨어요. 네, 일단 현대차가 30년 만에 공장을 증설하는 만큼 이런 종목군들 아무 때나 오는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과거 제가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상한가 굉장히 많이 잡아드렸는데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무조건 상한가 나올 종목이 있다. 언제까지? 현대차 공장 착공하고 완공될 때까지 저는 무조건 나온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울산 소재 기업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에코캣 종목도 울산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머니 종목, 우리 현대공업 종목 또한 본사의 소재지가 울산 북구 매곡 산업 5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동사는 울산에만 공장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동사 같은 경우는 자, 아산 지역, 현대차 아산 공장에 이어서 울산 공장의 전기차 공장의 증설을 의미하고 있는데 자, 이런 울산과 아산에 전부 다 공장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동사는 자동차 시트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자, 자동차 시트, 내연기관 자동차에도 탑재가 되지만 전기차 전용 공장에도 시트가 납품되게 될 것이다. 등뿐만 아니라 팔 거치대나 헤드레스트 같은 머리 쿠션 같은 것들을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에 납품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제가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용인에 있는 거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바닥에서 이야기할 때 사신 분들은 상한가 3번 노려보셨지만 못 사신 분들은 그때 또 샀어야 됐는데 라고 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자, 울산 소재 자동차 부품주들 우리 현대공업 종목까지 오늘 머니 종목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적인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현대공업 종목이 자, 우리 재무제표상 보시면 우리 2013년도부터 그래도 1개년도 빼고 2018년도 미중 무역 전쟁 터졌을 때 빼고는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봉상 계속해서 이 박스권의 등락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승했다가 빠졌다가 상승했다가 빠졌다가 상승했다가 빠졌다가 즉 이 6,200원과 7,200원 부근에서는 사놓고 씨앗을 뿌려두고 기다리면 과거에 반복적으로 올라갔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의 구간 손절가 6,200원 즉 이 추세 이 박스권의 등락이 하방으로 깨지지 않는다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손절가가 6,200원이고 매수가는 6,700원에서 현재가 7,200원 정도까지 자, 6,700원에서 7,200원 구간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여기서 주가가 튀어오르면 여러분들이 추세 상단까지 이 상승 추세를 바닥에 잡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들고 가시면서 분할 매도 진행하는 전략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똑같은 종목을 거래한다 하더라도 자, 여러분들이 폭등한 고점에서 더 갈 거야라고 추격 매수하시면 자칫 잘못하다가 예상과 반대로 갈 경우에 주가가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되게 되는데 6,200원, 7,200원 구간에서는 더 떨어질 줄 알고 샀는데 올라가서 매수 기회를 많이 주지 않고 더 큰 수익으로 반대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싸게 사거나 아니면 가격 조정 끝에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구간에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추세 하단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그리고 울산 소재 기업의 앞으로 현대차 전기차 공장의 증설의 그런 이슈로 모멘텀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 현대공업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머니 종목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머니 종목 현대공업 가지고 와 주셨는데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 목표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지 않으셨는데 자, 현대공업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현대공업에 대한 어떤 대응을 취하는 게 좋을지 그 방법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9.1%로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이전에 백악관에서도 이번엔 정말 높을 것 같아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던 만큼 시장이 어느 정도 소화를 해줄 수 있을지 지금 굉장히 궁금한데 네, 일단 어떻게 보세요? 네, 도입부에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과거 지표고요. 저는 6월달 CPI 지수가 정점을 찍고 7월달부터는 하락한다라고 도입부부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금융시장에는 이미 7월달 CPI 지수가 안 좋게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초 유가가 폭등하고 곡물 가격이 폭등했던 지점이 아니라 7월까지, 지금까지 유가가 조정받고 곡물 가격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도 7월달 발표될 지표는 지금보다 더 낮은 수치로 나오게 될 것이다. 즉 하이라이트 정점을 찍었다면 근데 그 지표가 6월달 기준 한 달 전의 지표라고 한다면 우리 7월달부터는 나아지게 될 거기 때문에 6월달 소비자 고용지표 CPI 지수가 너무 높게 나와서 코스닥 전저가 깨는 거 아니야? 하고 손절하는 일이 절대로 없으시기를 패닉셀 하시는 일이 절대로 없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고요. 너무 공포스러워하지 마시고 금리 인상, CPI 지수 계속 높게 나올 수 없고 금리 인상 계속 인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텨내시는 분들 마인드 컨트롤 잘 하고 내가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공략한 종목들 뚝심 있게 들고 가시는 분들이 나중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닥에서 물량 다 털리고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 때 그 수익을 독점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잘 살아남으셔야 된다, 잘 견뎌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미국 선물 지수는 지표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0.5%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우려하실 만큼의 그런 증시 충격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한국은행이 0.5%의 빅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가 수준이 한은이 예상하는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0.25%씩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라는 부분이 어제 미국 증시가 무너졌어도 오늘 우리 증시가 상승하는 근거로 시장에 작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PI 지수, 우리나라 경제 지표는 아니고 이제 미국 증시도 큰 폭의 충격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확인되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편히 주무시고 내일 노랑톡에서 장중에 실시간 시황 분석 내용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9.1%로 나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연준이 이번에 전보 스텝을 하게 될지 그 부분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시장 대응 어떻게 짜가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민경철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CPI 지표 발표에 대한 우리의 현명한 대응 민경철 파트너와 함께 그 길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